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지금 이제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조선주가 좀 말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뭔 말이 많은지. 성장에 대한 부분은 네,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네. 약간 주가가 고점에 온 것이 아니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리포트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뉴트럴이라고 이제 좀 단어가 나오죠. 음, 중립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얘기하는 음, 리포트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건 네, 하나 리서치에서 나온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SK증권에서 갖고 왔는데, 음, 뭐 LNG선 관련돼서 수주는 분명히 전망을 한다고 여기 나오고 음,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여기는 비중 확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현상을 갖고도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제가 볼 때는 그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증권 리포트가 어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LNG 선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주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2030년 정도 되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음, 때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음, 지금 결론은 LNG 선이 앞으로 무조건 대세가 될 거다, 다 음, 차지할 거다, 음, 이건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 기존에 있던 모든 선박들이 결론은 IMO가 이제 국제 회사기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말 그대로 기준을 통과를 못하면 운항을 못하니까. 음, 근데 IMO에서 결론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규제는 어찌됐건 계속 때리고 있어. 음, 그러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하면 니네 다 때려 맞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기존의 다른 선박들에 비해서 LNG 선 자체가 음, 어찌됐건 친환경 선박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수주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메탄올 선. 그렇죠. 네, 근데 LNG 선보다는 메탄올 선이 또 친환경에 또 더 가깝기도 하거든. 왜냐면 기존의 다른 선박들을 다 바꾼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포트 얘기하는 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IMO 음, 환경 구제에 따라서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이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은하항 거리를 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2030년에는 뭐 네, LNG선 이런 계산 안 내린 거죠. 공급가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네, 다만 이런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 이 LNG선의 시장의 공급가이 빠르게 힘들게 나타날 수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뭐냐면, 음, 발주를 무작위하게 하기보다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투기성 발주는 제한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못해요. 분명히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NG선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수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에너지 운반선 기술 완료를 네, 했기 때문에, 메탄올, 네, 네, 수소. 바로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뭐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네,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NG선의 공급 과잉은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우려할 정도는 결과를 아니다. 벌써부터 계산하기 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조선소들이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기서 보게 되면 수주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내리다 보면 여기 쭉 리스트들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미국이나 뭐 해운사 쪽에서 제가 볼 때는 LNG 생산에 필요한 쪽에 대한 어떤 발주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총량을 계산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LNG 선에 대한 수주 전망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게 한 636개 정도 되고 있고, 그 네. 중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 연평균 53개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LNG선은 안정적으로 수주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7년까지. 그러면 그렇군요. 2027년이면 실적이 한 2030년까지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배가 워낙 비싸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 한 2천에서 거의 3천억까지 가까이 이제 맞죠. 신조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주지 않고 네, 계약금 주고 계약금, 5분할, 6분할 정도면 돼요. 중도금, 네, 아파트랑 잔금.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 잔금을 더 많이 좀 비중이 실었다면 네, 요즘은 계약금 좀 조금씩. 왜냐면 이제 이것도 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는 그렇죠. 거거든. 예. 야, 초반에 그럼 돈 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제품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강판 같은 걸 사야 되고 그냥 조선사 입장에서 어쨌든 급여가 먼저 나가서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먼저 좀 돈을 좀 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수주 어찌됐건 27년까지 괜찮고 음. 매출 잡히는 거는 30년까지 이상 없고 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거 지금 23년이잖아요. 음. 7년 남았는데 이미 메탄올이나 액화수소나 여러 가지 차세대 발전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꺾일 수 있겠지, LNG선은. 하지만 그때는 메탄올이나 다른 추진선들이 또 올라갈 거니까 굳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 분석을 보면 여기 지금 SK증권에서는 다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대형 이제 조선 3사, 어쨌든 요거는 약간 주주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이 하나 리서치에서는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아웃퍼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종 투자 의견 추로를 좀 제가 볼 때는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좀 관점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거를 따라가냐가 제가 볼 때는 뭐 선택이지 차트로 않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다 띄워놨는데, 네, 지금 이거 말고 어. 지금 저거 한번 HD 엔진, HSD 엔진 한번. HSD 엔진 네. 월봉으로 한번 까보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아우, 저희가 마지막 거의 부분 때는 고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기자재는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성 화인텍도 한번 해보시죠. 동성화 인텍 한국 카본. 네. 월봉으로 가보시죠. 많이 왔죠? 네. 그러니까 10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고점 거의 부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재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빨리 올라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쵸. 다만 실적이 네. 빨리 턴하니까. 그쵸. 근데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지금 어차피 있잖아요. 얘네들을 월봉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 따뜻하죠. 저 밑에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조선해양 어찌됐건 지주사죠. 하나오션 한번 보십시오. 4분의 1 토막 났네요. 네. 바닥이 있죠. 네. 그 다음에 HD, 네. 삼중에 이제 플랜트가 또 있으니까. 근데 삼중을 기준으로 봐도 바닥이에요. 20%. 네. 밖에 못 그래서 올랐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조선주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자재주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히려 올랐다. 오히려 올랐다. 아, 이미 그 실적에 대한 선반영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 그럼 아. 기자재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그나마 조금 덜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국하고 맞아요. 얘는 조금 덜 올랐어요. 왜냐면 지금 주요 애들이 보면은 월봉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주요 애들은 대부분 올라갔는데 얘는 동성 화인텍 대비하면 그래도 조금 덜 갔어요. 아직 정고점 못 들었네. 네,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기준으로. 네, 그러면 거기까지 갭은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 근데 얘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조선 메인사들은 아직은 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SK증권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조선 뭐 삼중,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요렇게까지밖에 없잖아요. 네네. 저는 요 스탠스는 맞더라고요. 아직은 주봉상 보게 되면 네. HD 한국조선해양은 좀 많이 좀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룸이 많이 남아있고.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수주 가이던스 항상 조선사들 발표했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조선 3사가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올해 수주 가이던스 조선 3사가 발표할 때 다 작년 대비해서 하향이었어요. 하향. 일부러 낮춰 잡았다는 뭐 얘기죠. 이제 일부러 낮춰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조선업 자체가 조금 작년 대비하면 사실 조금 많이 줄어서 수주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탠스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것저것 다 안 받고 차라리 LNG 선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올리겠다. 맞아요. 신조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사실은 이미 한국 조선해양 왜냐면 이 안에는 어차피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미 70%를 이상을 수주를 가이던스를 채웠어요. 근데 네. 삼중이 지금 20%를 못 채웠어.
삼중은 아직 못 네, 풀었습니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올해 수주 목표 무난히 초과됐어요. 무난 지금 조선주는 다 무난하게 가이던스 채울 거거든요. 지금 95불인데 아, 123억 불 예상한다고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초과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100%를 가이던스를 채우는 거예요. 상반기 때 20%밖에 못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말하는 메탄올선이 16척이 들어오면 4주 정도가 됐죠. 새로운 게 또 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탑픽으로 올라선 그래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오션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는 볼륨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오션. 네, 왜냐면 수주 가이던스 아직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대중공업이랑 구축하면서 붙었잖아요. 네네네. 하나오션. 이겼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벌점 1.8점 때문에 이겼습니다. 네, 근데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잠수함 쪽에서도 사실은 캐나다 잠수함이 이제 그 다음 방산에서 이게 누가 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냐 일본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원래 잠수함 잘 했어요. 네. 지금 잠수함, 지금 물산함 배치. 여기 지금 이건 먹었고. 네, 네. 연갈 재건 중이고, 네. 지금 상선, 특수선, 수주 기대감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매출이 발생하면서 적자 폭이 감소한다. 굉장히 빨리 감소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출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기까지는 사실은 적자예요. 근데 적자 폭이 확 줄었고요. 지금 예상치가 3분기에서 4분기 안에 흑자 전환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올해 초에 3중이 초반에 살짝 달렸던 이유가 흑자 전환 기대.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봐봐요. 흑자 전환 기대가 하나오션 남아있죠? 그 다음에 구축함 딴 걸 가지고 지금 잠수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잠수함에서 제일 중요한 잠수함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음향 탐지기. 또 있겠지만 일단은 잠수함은 밑에서 버틸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력이 다 비슷해서 잠수함은 외부가 안 보이니까 음향 탐지기로 서로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아, 충돌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충돌도 나면 안 되고 미사일 쏘면 피해야 되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슉 하면 막 음향 탐지기로 다 띵띵띵 해갖고 체크를 하는 거야. 소나 들어봤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소나 핵심 부품 하나오션이 국산화 있습니다. 아, 제품 국산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면 이거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한국이냐 일본이냐 지금 캐나다 수주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길 확률이 높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스탠스를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수주를 넘어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거고. 왜냐면 여기에는 플랜트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방산이 붙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하나는 약간 육해공을 다 하는 느낌이죠. 그쵸? 맞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다 다 하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방산회사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차라리 잘한 것 같아요. 아, 방향성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네. 어쨌든 3세대 경영에서 좀 확실히 LG도 그렇고, 네. 현대도 그렇고, 좀 방향성을 확실히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대표님의 탑픽은 하나오션이라고. 저는 근데 하나오션이 잠깐 쉬는 타이밍이어서 네네. 3중 잠깐 갔다가 네네. 수익 좀 보고 다시 오시면 돼요. 아, 그런 빠른 트레이딩을 하신다? 왜냐면 이걸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을 자리를 안 줘요. 아, 그쵸. 눌림이 없어. 공감은 합니다만, 아, 그렇게 매수 매도를 이렇게, 저 원래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닌 거 알죠? 그렇게 한다? 네. 아, 저는, 네. 저 원래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선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같은 섹터 내에서 두 종목 이상 담는 거는 싫어해요. 아, 한 섹터 내에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 그대로 조선 메인 3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기자재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기자재는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이 올라서, 한국하부는 저는 좋아하니까, 한국하부는 아직 볼륨이 그래도 20, 30% 남아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할 때까지 저는 대기하는 거고,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눌려있을 때부터, 횡보할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1000원대부터.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남았으니까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메인 3사 중에서 둘 다 들고 있기에는 애매하거든. 네, 그러면 지금은 하나오션이 최근에 구축함 딱 따고 나서 살짝 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잠수함까지 딜레이 있고 다른 수주까지는 아직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3중을 타야 돼. 지금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을 타면서 네. 지금 여기는 목표가 11,000원 정도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자. 그래서 룸이 올라갈 때 삼성중공업을 네. 오히려 매수를 했다가 네. 뭐 지금 하나오션 그럼 HD는 조금 쉬어야 돼.
조금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수주 가이던스 이미 네. 상반기 때 70% 이상 달성.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30%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갈 볼륨 자체가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또 현대중공업이 졌잖아 하나오션한테. 방산 쪽에서도 졌어. 네. 아, 네. 그럼 이걸 끌고 갈 게 사실은 추가로 뭔가를 뭔가가 더 터져야 돼.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탑픽이긴 하나 일단은 없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필요 맞아. 없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삼중이랑 하나오션이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했어요. 네네. 그럼 다시 한국조선해양 차례지. 그 안에서 어쨌든 네. 선순환이 될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여기 그 HSD 엔진도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인수 관련된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장난 밑에서 봤을 때 거의 네. 한 50%는 올랐다라고 지금 네. 볼 수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거의 선두로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SK 하이닉스 차트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키 맞추기를 할 때 지금 삼성중공업이 먼저 가고 그 네.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또 턴이 바뀐다. 네. 그리고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카본 정도만이 제가 볼 때는 좀 룸이 남았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는 만약에 다 이게 간다. 다 찼어. 네, 근데 이제 메인 3사도 키 맞추기가 다 됐어. 네네. 또 다시 오지. 다시 또 온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사이클은 끝나지 안 않았다라고 끝납니다. 보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중립의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음. 미국에서 수급 쏠림은 다 뭐예요? AI죠. AI 그렇죠. 네. 근데 수급 쏠림이 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과열이다. 네. 조선 너무 과열이다. 이 무거운 애가 이 짧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다. 네. 과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긴 해요. 네.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좀 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물동량이나 운임 수주 모두 하락세를 보고 있는데 성과지표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네. 좀 퀘스천 마크를 좀 제기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관이 없다. 네, 왜냐하면 네. 수주 떨어진 거 이미 조선 3사에서 올해 가이던스 발표할 때 받아들였어요. 이미 반영이 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수주하겠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대우 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또 가격 경쟁력을 또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민간 업체가 아니라 공기업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됐건 네, 그러면 얘네들은 흑자를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폭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욕을 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저가 수주 한단 말이야. 그럼 딴 놈들도 같이 떨어져. 네, 근데 수주를 해버리니까 저가 수주 안 받는 거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미 반영이 됐다. 네, 그래서 사실 별로 걱정할 건 없다. 그 다음에 클락슨 신조선가가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초성과가 오르는 것 뿐이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5분할, 6분할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 것처럼 이게 어찌됐건 앞으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신조성과는. 근데 2년 전 신조성과를 보죠. 그렇죠. 2년 전이면 이제 네. 코로나19 한창 네, 120, 130일 때잖아. 그럼 그때보다 지금 얼마가 올랐어? 지금 30. 50 네. 저기 신조성과 170 네, 170 넘었어요. 넘었죠, 그러니까 그쵸? 퍼센트로 따지면 30%가 넘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는 적자였는데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30%가 더 늘었다. 신조선가가 그쵸. 돈을 받는 게. 네, 그러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볼 때는 조선주가 많이 오르겠습니다만 사실 2차전지에 비하면 택도 없지. 많이 올랐다고 보긴 그렇고 택도 없지.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의 제가 볼 때는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폭이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일부 종목들을 좀 대상으로 봤을 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네. 수주 관련된 부분들은 나오지만 결국 그 수주가 실적으로 잡히려면 2, 3년은 정확히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잡히는 게 2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걸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전이야.
근데 2년 전이면은 21년도잖아. 그렇죠. 맞죠? 근데 LNG선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21년 말부터. 21년 말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야. 그리고 올해도 많아. 근데 신조성가는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 그 반영 안 됐어. 음, 네. 그러면 볼륨이 갑자기 위가 보이기 시작하죠.